안녕하세요. 오늘 군급식 쿠킹 클래스를 진행할 김옥희, 하선혜입니다. 군급식은 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시간 안에 단체 급식을 진행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작업 공정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공정이라 하면 전처리 공정, 조리 공정, 배식 공정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오늘 진행하는 요리는 전처리 공정과 조리 공정과 배식 공정을 준수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메뉴를 받게 되면 메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중에 하나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 조리 방법에 대한 정보, 배식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리하기 전에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시고 조리 작업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진행할 요리는 감자 닭볶음탕, 소고기 묵국, 두부 버섯 탕수입니다. 먼저 감자 닭볶음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주재료인 닭은 토막된 상태로 입고가 될 거고요. 입고가 되면 깨끗하게 손질해서, 이 닭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처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자도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오늘 건표고를 사용을 할 건데요. 건표고도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할 때는 약간 따뜻한 물에 불려 놓으면 잘 불려집니다. 그 외의 부재료로는 양파, 당근, 청양고추가 들어갑니다. 감자 닭볶음탕에 들어갈 양념장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검은 후춧가루, 다진 생강, 다진 대파, 물엿, 고춧가루, 다진 마늘, 청주입니다. 감자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조리 공정 중 약간의 물과 참깨와 참기름이 되겠습니다. 또 전처리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료의 다듬기, 씻기, 썰기에 대한 부분이라 재료의 전처리에서 마지막 과정에 있는 모양이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전처리에서는 위생적인 부분과 써는 모양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위생인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용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감자 닭볶음탕에 부재료로 들어가는 채소들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써는 것에 대한 부분은 모양과 크기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이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자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크게 4등분으로 썰겠습니다. 양파를 썰겠습니다. 양쪽을 썬 후에 크기에 맞춰서 4등분이 다음은 당근을 썰겠습니다. 당근도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건표고버섯, 불린 건표고버섯 꼭지를 다듬고 2등분이나 큰 것은 4등분으로 썰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 썰겠습니다. 청양고추는 반 갈라서, 청양고추는 겉에 껍질 부분보다 안쪽으로 송송 썰겠습니다. 송송 썰었습니다. 닭볶음탕에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장, 설탕을 넣고 녹도록, 후추, 다진 생강 넣습니다.
다진 대파, 물엿, 고춧가루, 다진 마늘, 청주, 양념을 다 넣고 골고루 저어서 양념이 서로 간에 잘 어우러지도록 잘 섞어줍니다. 전처리에 사용했던 모든 재료들을 한꺼번에 놓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조리 과정에서 놓고 사용하시면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자 닭볶음밥에 들어가는 감자는 사전에 살짝 데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소금 간을 조금 하고 한 반 정도 감자를 데쳐주겠습니다. 감자를 데쳐서 사용을 하면은 양념이 빠르게 벨 수도 있고 모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감자를 넣게 되면 양념 중간중간에 양념을 볶을 때 감자 형태가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 닭볶음탕의 조리 첫 번째 과정은 닭고기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닭고기를 삶아내서 찬물에 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손질된 닭고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에 잡내를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끓기 시작하면 찬물에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익어지면 닭고기를 건져내서 찬물에 한번 헹구는 과정을 갈 겁니다. 감자 닭볶음밥의 조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삶아서 찬물에 씻어 놓은 닭고기를 넣고 양념을 넣고요. 조림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림은 물이 자작하게 부은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끓여줄 겁니다. 물을 자작하게 붓고 그때도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다시물을 이용한 육수를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조금 더 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조림에 대한 부분은 불이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줄여서 중불에서 간이 재료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20분 정도 끓이는 게 좋습니다. 처음 조림을 시작할 때는 아직도 재료 안에 남아있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국물의 상태가 이렇게 팔팔 끓는 상태가 되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졸이면서 간이 닭고기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물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딱딱한 식재료인 당근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온도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불은 센 불에 놓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뚜껑을 덮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도 이게 건 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넣어도 풀어지지 않으므로 지금 넣고 감칠맛을 더 증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뚜껑을 덮어서 식재료 안으로 간이 잘 들어가도록 조림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불은 반드시 중불로 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셔서 국물이 조금 졸아들었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마지막 식재료를 넣고 한 번 더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데쳐놨기 때문에 조금 덜 늦게 넣으셔도 되고요. 양파. 음식은 모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저으시면 들어가 있는 부재료인 채소들이 없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젓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을 중불로 줄이고 간을 본 다음에 간이 조금 싱겁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남겨둔 양념을 좀 넣어서
간장이나 소금의 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이 간에 대한 우리나 불 조절이라든가 그날의 식재료에 따라서 간의 상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간은 항상 마지막에, 그래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소금하고 간이 되는 간장이나 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50인분을 졸이고 있는데 혹시 더 많은 양을 졸일 때는 감자가 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자는 삶기도 하고 국물을 따로 졸여서 마지막 과정에서 섞어서 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다져놓은 청양고추를 넣고 향을 주는 참기름, 통깨를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저어서 조리가 완성이 됐고요. 이 조리는 따뜻한 조리이기 때문에 바트에 담아서 보온통에서 보관을 한 다음에 배식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때도 식재료인 감자 잘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담는 게 중요합니다. 소고기 무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명에서 나왔듯이 소고기 무국은 주재료가 소고기에 부재료가 무와 대파가 사용이 됩니다. 주재료인 쇠고기는 잡내 제거를 위해서 찬물에서 충분히 핏물을 빼주시고요. 혹시 냉동 상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유수 해동을 해야지만 합니다. 무는 껍질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고 대파도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재료에 대한 부분, 식재료입니다. 소고기 묵국에 필요한 육수 내는 재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에는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육수를 사용하는 게 감칠맛도 좋아지고 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로는 북어채, 마른 새우, 마른 표고버섯, 무, 다시마, 향신 맛을 내는 대파와 양파입니다. 소고기 묵국에 들어가는 양념입니다. 참기름, 참기름은 소고기를 조금 볶아서 넣을 겁니다. 그 다음 맛을 내는 국간장, 국간장은 국물의 색을 조금 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농도를 봐서 너무 진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늘, 소금, 마지막으로 후추. 이상으로 소고기 묵국에서 사용되는 양념류를 설명드렸습니다. 소고기 묵국에 들어가는 무와 대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가로 세로 3cm, 두께는 0.2cm로 썰면 되겠습니다. 나박썰기입니다. 가로 세로 3cm, 두께 0.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길이 3cm 정도의 어슷썰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3cm 됩니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소고기 묵국 조리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공정에는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류, 그 밖의 기물들을 준비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작업의 동선을 줄이고 작업자도 피로감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은 소고기 묵국에 필요한 재료들과 육수 내는 재료와 양념에 필요한 재료, 그 필요한 기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묵국에 필요한 육수를 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솥에 1인당 300ml 정도의 물을 받고
각 재료들을 넣을 건데요. 이 재료들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마는 차가운 물에서 감칠맛이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먼저 다시마를 넣고 미리 찬물에 담가 놓은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식재료를 넣고 지금 하고 있는 물이 15리터 정도가 되고요. 이게 10리터가 될 정도까지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북어, 마른 표고버섯 넣고 마른 새우 넣고 그 다음 약간의 채소, 무와 향신을 나타내는 대파와 양파를 넣고 한 20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는 공정에 대한 부분은 끓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내는 동안에 고기를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풍미를 좀 더 덮기 위해서 참기름에서 고기를 볶습니다. 자, 소고기 묵국을 하실 때는 고기를 먼저 볶아서 풍미를 좋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에는 아질산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 익지 않은 뒤에 고기를 넣게 되면 고기의 붉은 상태라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항상 고기를 먼저 볶고 무를 나중에 넣는 게 맞습니다. 고기를 충분히 볶아줍니다.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불은 중불로 줄이셔야 되고요. 차가운 물에다 담가놨던 다시마는 계속 끓이게 되면 여기서 나온 알긴산이 국물을 더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꺼내 놓습니다. 다시마를 제거한 다른 식재료는 아직도 조금 더 감칠맛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중불에서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육수를 끓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항상 제거를 해줘야만 됩니다. 마지막 공정에서 사용했던 각종 재료들은 빼내고요. 혹시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채소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식재료를 다 빼는 다음에 마지막 공정에서 한 번 더 끓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육수에 남아있는 비린맛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이 모든 공정에 육수는 항상 뚜껑을 열고 끓이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거름망에 걸러내는 과정이 조금 복잡함으로써 단체음식 같은 경우에는 큰 망에다가 다시 날 수 있는 이런 식재료를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면 조금 전에 볶아둔 쇠고기를 넣고 다시 끓여줍니다. 쇠고기를 볶는 공정은 약간의 감칠맛을 내는 공정이기 때문에 국물에서 충분한 맛이 우러나기 위해서는 한 20분 정도가 끓여줘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에 불순물이 많이 올라올 건데 이 불순물은 중간중간에 반드시 거품 형태로 오는 것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핏물을 충분히 빼지 않는 고기일수록 위에 거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끓이실 때 충분하게 끓이면 어느 정도 거품이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기에 좋지 않은 거품은 건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를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와 기본적인 간인 국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리에는 간은 마지막에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다 끓은 상태를 보시고 마지막에 맞춰도 무방합니다. 불을 중불로 해서 뚜껑을 덮고 끓이는 게 고기의 육질도 부드럽고 국물이 잘 우러납니다.
무가 어느 정도 물러서 익으면 파를 넣고 후추를 넣고 마무리를 하고요. 검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간장은 조금 더 넣고요. 소금도 이 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호도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소고기 무국은 색이 간장 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약간의 갈색을 띠는 게 훨씬 먹음직스럽고 또 국물은 투명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소고기 무국이 완성이 되었고요. 식재료가 거의 다 익었기 때문에 한 소끔만 더 끓으면 소고기 무국은 완성되었습니다. 배식용 국솥에 옮겨서 배식대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두부 버섯 탕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재료는 두부, 표고버섯, 이 표고도 생표고를 사용했습니다. 제철 맞는 새송이버섯, 튀기는 공정에서 필요한 튀김가루와 식용유입니다. 튀김가루는 표고버섯과 두부에 묻혀서 튀길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 재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탕수 소스에 들어갈 부재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재료는 브로콜리, 피망도 색깔로 노란 색깔, 빨간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양파, 파인애플 통조림입니다. 파인애플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단맛을 줄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탕수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간장, 식초, 물,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분물인데요. 전분은 미리 물에 담가 놓으시면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잘 저어서 농도 조절할 때 사용을 합니다. 두부버섯 탕수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타공팬에서 물기를 제거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튀김가루를 묻힐 텐데 그때도 가루를 없애기 위해서 타공팬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각 재료들의 모양과 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부를 썰어 보겠습니다. 두부는 가로 세로 2cm, 길이 4cm 정도로 두부 가로 세로 2cm, 길이 4cm의 두부 모양입니다. 버섯을 썰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길이가 길므로 4등분을 한 후에 반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새송이 버섯 규격입니다. 표고버섯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생표고로 4등분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규격입니다. 피망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은 양쪽을 잘라내시고 반 갈라서 안에 씨를 제거합니다. 겉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안쪽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3cm, 4cm로 썰으시면 적당하겠습니다. 피망 규격입니다. 브로콜리를 썰겠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살짝 잎만 크기가 클 경우엔 반으로 자릅니다. 양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양쪽을 자른 후에 반을 가른 후 껍질을 벗겨서 안쪽으로 이렇게 써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8등분으로 썰으시면 되겠습니다. 4등분을 낸 후에 이렇게 8등분입니다. 두부버섯 탕수의 조리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부버섯 탕수에 필요한 식재료와 조림용 소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든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도 한꺼번에 준비한 다음에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순서는 오늘 식재료 중에서 물기가 적은 버섯부터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에 가루를 묻혀서 튀길 건데요. 가루가 안 붙기 때문에 수분이 조금 있는 상태로 적신 다음에 가루를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준비를 하실 때 타공밭에다 하는 게 좋은 부분이 묻히고 난 가루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유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공밭에다가 놓고 밀가루를 묻힙니다. 육류와 달리 채소는 낮은 온도에서 튀기는데요. 160 정도에서 튀기는 게 적당하겠습니다.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하는 방법은 기름 측정 온도는 가운데 가루를 뿌렸을 때 이렇게 바로 튀겨지면 적정 온도가 되겠습니다. 튀김류를 할 때는 가장자리부터 넣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버섯은 위에 떴을 때 그 기름방울이 이와 같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가 적당한 튀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은 갈색이 되면 다 튀겨진 것입니다. 다음 식재료를 넣을 때 기름을 온도를 더 올려서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섯류는 위에 떴을 때 갈색이 되고요. 노릇하게 됐을 때 다 튀겨진 겁니다. 두부에 튀김가루를 묻혀서 두부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식재료를 넣을 때는 기름에 가장자리에서 넣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저어주어야지 밑에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두부에는 두부 자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식재료를 튀길 때는 좀 시간이 수분이 적은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버섯 탕수와 같이 이런 튀김류는요, 식감이 바삭바삭한 게 맛이 좋기 때문에 2번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튀길 때는 기름 온도를 더 높여서 안에 수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온도를 더 높여서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를 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서 위아래로 한번 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부에 수분이 어느 정도 튀겨졌습니다. 기름 위에 뜨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갈색 됐죠? 네, 요게 다 튀겨진 거라 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튀겨진 튀김류는 마지막 남아있는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충분하게 펼쳐서 수분을 날려주면 바삭함이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식바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버섯 탕수의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밝은 팬에 물을 넣고 간장을 넣고 물엿 넣겠습니다. 식초 넣겠습니다. 각 재료를 넣은 후에 살짝 한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한 소끔 끓으면 손질된 양파를 넣겠습니다. 손질한 파프리카를 넣고 3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익게 되면
썰어 놓은 파인애플과 손질해서 데쳐 놓은 브로콜리를 넣어서 1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소스용 전분으로는 감자 전분이 적당합니다. 감자 전분으로 소스를 해야지만 소스가 투명하고요. 전분물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르게 전분물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넣는 게 중요하고요. 한 소끔 끓이는 게 중요합니다.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소스는 따뜻하게 배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완성됐습니다. 네.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깔과 농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은 이 정도가 적당하고 소스의 농도는 아주 흐르지 않은 이 상태의 농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완성된 소스는 바트에 담아서 따뜻하게 보관합니다. 두부 버섯 탕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튀긴 식재료는 같이 섞어서 한 곳에 밭에 담고 완성된 소스도 다른 통에 담아서 따뜻하게 배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자 닭볶음탕, 소고기 묵국, 두부버섯 탕수 군급식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군급식 조리에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